나는 항상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착한 아이였다. 언니나 오빠처럼 소란 피우지 않고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결혼식 준비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다. 드디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결혼식장 주인이 전화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딸이 갑자기 파티를 하게 돼서요. 제 딸. 그건 내 사촌이었다. 가족의 피가 흐르는 그 여자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을 빼앗아갔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 고통을, 이 배신을 그들이 치르게 할 거야.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결혼식까지 사흘 남았고 마지막으로 장소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서울의 한옥 스타일 웨딩홀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곳은 나와 민준의 사랑을 상징했다. 민준은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가족의 무게를 이해했다. 오늘도 예쁜에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웨딩홀에 도착하자 직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김씨님, 잠시 사장님께서 뵙고 싶으시대요. 사장님은 중년의 부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친절했다.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되자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앉혔다. 김씨, 갑자기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저녁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딸이 갑자기 파티를 하게 돼서 제 딸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꿰뚫었다. 그 딸은 바로 내 사촌, 지은이었다. 엄마 쪽 사촌으로 어렸을 때부터 나와 함께 자랐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밟고 자랐다. 지은은 항상 빛이었다. 예쁘고 재치 있고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나는 그냥 지은이 동생이었다. 학교에서 지은이가 칭찬받을 때 나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너도 열심히 해. 언니처럼 엄마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교였다. 대학 시절 지은이가 남자친구를 소개받을 때 나는 홀로 공부에 매달렸다. 직장 입사 후 지은이는 승승장구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무직에서 버텼다.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가족 모임에서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다. 와, 언니 결혼. 축하해.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할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건 질투였다.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지은이의 파티가 바로 내 결혼식 날짜와 겹쳤기 때문이다. 사장님이 계속 말했다.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해서 가족 모임이라면서. 저도 모르게 승낙했어요. 후회돼요, 후회. 그게 다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언제부터 예약하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 지은이가 울면서 부탁해서 울면서. 지은이가 울다니. 그 여자가 내 인생을 짓밟기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웃음이 나왔다. 아니, 웃고 싶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 대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알겠어요. 취소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깊은, 끝없는 분노.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결혼식 취소 소식을 알릴까? 아니, 아직 아니야. 민준에게 먼저 전화했다. 준아, 나 이 결혼식장 없어졌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왜? 나는 설명했다. 지은이의 파티. 그의 침묵이 길었다. 가족이. 왜 그래? 민주는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내가 왜 항상 이렇게 당해야 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 장면들이 스쳤다. 지은이가 내 장난감을 빼앗을 때 엄마가 지은이한테 양보해라고 했던 일,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지은이가 수석일 때 내가 2등인데도 지은이 덕에 가족이 자랑스러워라는 말, 이 결혼식 준비 중 지은이가 전니 드레스 예쁘네, 나도 빌려줄까 하며 비아냥거린 일, 모든 게 쌓여 있었다. 이제 터질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결혼식장 취소됐어. 지은이 파티 때문에. 엄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뭐? 그럴 리가. 지은이가 왜? 왜냐하면 지은이는 항상 우선이니까. 엄마는 지은이를 자기 딸처럼 아꼈다. 나 그냥 도구였다. 엄마가 지은이한테 말 좀 해줘.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그 알아볼게는 거짓말이었다. 오후에 가족 모임이 잡혔다. 지은이의 파티를 축하하기 위해.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다음에? 내 결혼식 날을 빼앗고 다음에?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부은 눈. 이게 나야? 왜 항상 참아? 민준이 안아주었다. 포기하지 마어. 다른 데로 가자. 하지만 다른데? 사흘 만에. 불가능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결혼식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였다. 가족이 나를 덜 중요한 존재로 만든 거. 그날 저녁 나는 지은이에게 직접 전화했다. 지은아, 내 파티 때문에 내 결혼식장이 취소됐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니, 진짜 미안. 나도 몰랐어.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던데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다. 그럼 취소할게. 대신 다른 데 알아봐. 취소할게.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지은아, 너 왜 항상 내 걸 빼앗아? 침묵. 그리고 그녀의 대답. 언니가 뭐? 나처럼 예쁘지도 재능도 없는데. 가족이 나한테 더 관심 있는 거 몰라. 그 말에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끝이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었다. 내 방식으로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게 할 거야. 먼저 가족 단톡방에 결혼식 취소 소식을 올렸다. 모두 알겠지만 내 결혼식 취소됐어. 지은이 파티 때문이야. 축하해. 반응이 쏟아졌다. 이모, 삼촌들. 뭐야 이게? 지은아, 너, 지은이의 답, 미안해요. 오해예요. 언니가 과민 반응이야. 과민 반응?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올렸다. 사장님과의 대화. 이게 오해야. 엄마가 전화 왔다. 너 왜 그래? 가족끼리 이러지 마. 왜 내가 참아야 해? 엄마, 나도 가족이야. 왜 항상 지은이만? 엄마의 침묵.
그 침묵이 답이었다. 민준과 나는 새 결혼식장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지은이의 파티 당일, 나는 홀로 그 웨딩홀 앞에 섰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가족, 하지만 내 자리가 비어있는 사진. 그 사진을 SNS에 올렸다. 캡션, 가족의 행복, 내 결혼식 대신 좋아요가 폭발했다. 지인들, 친구들. 무슨 일이야? 댓글들이 달렸다. 지은이의 친구들도.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했다. 파티 중간 지은이가 전화했다. 언니, 왜 그런 사진 올려? 창피하게, 창피. 내가 내 인생을 창피하게 한 거 몰라. 그녀는 울었다. 언니, 나도 힘들어. 남친이 헤어지자고 해서 파티로 위로하려고 변명.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봤다. 그녀도 약해. 그럼 내 고통은? 내 파티 하나로 내 사랑을 짓밟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파티는 엉망이 됐다. 가족들이 싸웠다. 엄마가 지은이를 탓했다. 너 때문에 동생 결혼이 망쳤어. 지은이는 울며 도망쳤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복수. 이게 복수인가? 가슴이 시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민준과 나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초대하지 않았다. 우리 둘만. 그날 나는 자유로웠다. 지은이에게서 온 메시지, 언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늦었어. 하지만 나는 답했다. 괜찮아. 이제 각자 살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지은이와 나는 사촌으로 여름마다 할머니 집에서 보냈다. 지은이는 항상 리더였다. 언니, 따라와. 그녀의 명령에 나는 따랐다. 한 번은 할머니가 준 반지를 지은이가 빼앗았다. 이건 나한테 어울려. 나는 울었지만 할머니는 지은이가 더 예쁘네 라고 웃었다. 그때부터 나는 배웠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힘의 법칙이다. 지은이는 강했고 나는 약했다. 성장하면서 그 패턴은 반복됐다. 대학 입학식, 지은이가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언니는 공부나 해. 그녀의 친구들이 웃었다. 직장 생활, 지은이는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다. 나는 같은 회사에서 그녀의 밑에서 일했다. 김씨, 이 자료 다시 해. 그녀의 명령은 항상 날카로웠다. 네, 팀장님. 나는 고개 숙였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봐줘. 엄마의 말. 하지만 그의 봐줌은 나를 짓누르는 칼날이었다. 결혼 소식 후 지은이는 더 노골적이었다. 민준 오빠. 언니랑 어울리지 않네? 나 같으면 더 잘 골랐을 텐데. 이민준은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독. 오파티 예약. 그녀는 일부러 그날을 골랐다. 사장님의 딸. 아니, 지은이는 사장님과 친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장님의 사업 파트너였다. 모든 게 연결됐다. 배신의 그물. 변코 후 나는 심리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트라우마가 쌓였어요. 가족 역학에서 피해자 역할. 이 상담사의 말.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내 고통을 인정했다. 왜 나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다. 지은이의 파티 후유증이 시작됐다. 그녀의 SNS에 악플이 달렸다. 가족을 그렇게 해 그녀는 직장에서 압박받았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 나빠라고 했다. 가족 모임은 엉망. 이모가 지은아,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나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딸아. 내가 잘못했어, 사과. 30년 만에 첫 사과. 하지만 그 사과는 상처를 메우지 못했다. 엄마, 이제 늦었어. 나는 민준과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행복했다. 지은이는 연락을 끊었다. 소문에 그녀는 남친과 진짜 헤어졌고 직장에서 좌천됐다. 복수. 그녀가 스스로 치른 대가였다. 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밤에 가끔 눈물이 난다. 가족의 빈자리가 아프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민준이 앉는다. 아니, 너는 살아남았어. 트라우마는 밤에 찾아왔다. 꿈에서 지은이가 웃으며 내 드레스를 찢는다. 언니는 이게 어울려 깨어나면 가슴이 답답했다. 민주는 시간이 약이야 라고 했지만 시간은 상처를 문지르는 칼이었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지은이를 생각해. 왜 그녀가 나를 미워할까? 답은 명확했다. 그녀도 불안했다.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가족 역학을 분석했다. 한국 가정에서 장녀는 희생자다. 집안일 도와. 동생들 챙겨 나는 그 역할에 갇혔다. 지은이는 막내로서 자유로웠다. 지은이는 귀여워 할아버지의 말이 그 차이가 나를 갉아먹었다. 결혼식 취소는 그 모든 것의 절정이었다.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 나는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와 회복. 피해자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맞다. 나는 목소리를 냈다. SNS 포스트 후 지지 메시지가 왔다. 옛 친구들. 너 고생 많았어.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공감의 물결. 그것이 나를 치유했다. 지은이의 하락은 계속됐다. 그녀의 파티 사진에 내 결혼식 사진을 비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게 가족 사랑. 그녀는 블록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회사에서 그녀는 문제아가 됐다. 엄마는 지은이가 자살 소문이 돌던데 라고 전화했다. 자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복수였나? 아니,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울었다. 아니, 우리 모두 잘못했어. 나는 지은이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 않았다. 지은아, 내가 나를 밟을 때 나는 왜 참았을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의 그 편지가 내 해방이었다. 민준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나는 소리쳤다. 나는 자유야. 바람이 답했다. 하지만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다. 한 달 후 가족 상례가 있었다. 할아버지 돌아가심. 장례식장에서 지은이를 봤다. 그녀는 초췌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피했다. 하지만 엄마가 끌어당겼다. 서로 용서해 용서? 어떻게? 장례식 중 지은이가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내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녀의 눈물. 진심일까?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녀는 고백했다. 언니 결혼 소식 듣고 질투했어. 나 남친한테 버림받아서 가족 파티로 위로받고 싶었어.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가족 모임이라고 거짓말했어. 거짓말. 그 단어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가족. 나도 가족인데 나는 소리쳤다. 장례식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가족들의 시선. 너희들 다 알아. 삼촌이 쉿했지만 늦었다. 비밀이 드러났다. 지은이의 조작. 사장님의 방관. 엄마의 무관심. 모든 게 연결됐다. 나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왜 나만? 민준이 안아주었다. 가자. 여기서 나가. 그날 나는 가족을 떠났다. 연락 끊었다. 더 이상 가족 아니야. 내 선언. 통화가 끊겼다. 고립. 하지만 그 고립이 나를 재건했다. 고립된 나날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다. 글쓰기. 내 이야기를 썼다. 에세이. 가족의 그림자.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감동적이에요. 출간합시다.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용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세상이 공감했다. 지은이는 책을 읽었다. 그녀의 메시지. 언니, 내 책 봤어. 나 후회돼. 내가 너를 망쳤어. 후회. 그녀의 대가. 그녀는 직장 그만두고 상담받았다. 소문에 우울증. 엄마는 병원에 누워 후회로 앓았다. 딸아, 돌아와.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내 선택.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 아냐. 그 말로 나는 자유로웠다. 민준과 아이를 가졌다. 작은 가족. 진짜 가족. 지은이의 삶은 무너졌다. 그녀의 남친은 떠났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너 때문에 김씨 결혼 망쳤어. 그녀의 고백. 가족은 그녀를 탓했다. 내가 우리를 망쳤어. 그녀는 홀로 살았다. 가끔 내 책을 들고 울었다. 하룻밤 그녀는 내 집 앞에 왔다. 언니, 용서해줄래? 나는 문을 열었다. 용서. 그건 내 목이야. 그녀는 울며 갔다. 그날 그녀는 변했다. 상담사 됐다. 피해자 돕는 일. 엄마는 병으로 쓰러졌다. 내가 잘못 키웠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병상에서 손잡았다. 엄마, 이제 쉬어. 용서. 아니, 놓아줌. 아이의 탄생. 내 딸, 엄마처럼 강해져라. 나는 가르쳤다. 가족. 초대했다. 하지만 조건. 존중해. 지은이는 왔다. 변한 그녀. 언니, 고마워. 내 덕에 깨달았어.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에 나는 생각한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삶은 계속됐다. 책 2번째. 성공. 강연. 트라우마 극복. 청중의 눈물. 내 승리. 지은이는 행복했다. 새 남편. 하지만 그녀의 눈에 후회의 그림자.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본다. 가족이란 선택이야. 그리고 속으로 묻는다.
용서한 걸까? 아니면 그냥 잊으려 한 걸까? 그 답은 영원히 나만의 비밀.